안녕하세요, 빌드업입니다. 맨유가 또 졌습니다. 벌써 리그 4연패를 기록하며 1989년 이후 34년 만에 리그에서 최악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맨유입니다. 그럼 이번 경기 맨유가 왜 졌는지 바로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맨유는 최근 경기들에서도 그랬듯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습 상황 시 포백 라인을 지켜주는 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공격을 진행하다가 공을 뺏겨 역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백 라인을 지켜줘야 할 선수가 없다 보니 역습 상황 시 상대 공격수와 포백 라인 수비가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포백 라인 수비가 상대 공격수와 바로 맞닥뜨리면 한 명만 개인 능력으로 뚫려도 실점과 가까운 장면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역습 상황 시 가장 나오지 않아야 할 장면입니다. 그런데 맨유는 이번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상황 때 비슷한 장면을 많이 노출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원래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던 카세미로의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카세미루가 레알 마드리드에서부터 월드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넓은 활동 범위로 수비를 커버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할 때마다 상대의 공격과 역습을 끊어내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맨유에서 카세미루가 경기하는 것을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카세미루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전진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세미루가 위로 올라감으로써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7라운드 경기에서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좀 더 밑에서 상대의 역습 속도를 저지해줬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 역습을 당하기만 하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맨유입니다. 맨유의 문제점은 빌드업 상황에서도 나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 작업을 해나갈 때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가 부족한 맨유입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 암라바트나 카세미루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이 두 선수들이 빌드업을 해나가려고 할 때 전방 선수들의 서포트 움직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결국 카세미루의 킥을 이용하여 빌드업을 전개하거나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오나나 키퍼가 롱킥을 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문제점은 카세미루의 킥 혹은 전진 패스 미스가 한 경기마다 적지 않게 나오고 있고 전진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카세미루와 암라바트의 미스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맨유가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공이 중앙으로 들어온 암라바트에게 연결이 되는데요. 중앙에서 너무 쉽게 상대한테 공을 뺏겨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카세미루가 암라바트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 태클을 시도하는데요. 태클 타이밍이 살짝 늦어지면서 파울을 범하고 전반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고를 받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카세미루가 빌드업 도중 공을 뺏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받은 카세미루가 전방을 봅니다. 그러고는 발등으로 장거리 땅볼 패스를 시도하다가 상대 수비에게 커트 당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전반전 많이 나왔던 맨유였는데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암라바트와 카세미루의 빌드업 시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맨유의 빌드업 형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에서 맨유는 왼쪽 백으로 선발 출전한 암라바트를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라바트가 들어온 공간을 마운트나 레시포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오른쪽 측면은 달록과 펠리스트리가 언더랩과 오버랩을 유기적으로 돌며 위치 변화를 많이 가져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호일로는 주로 위쪽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상황 시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세미루와 암라바트가 빌드업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빌드업을 할 때도 전방 대부분의 선수들이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오는 움직임보다는 뒷공간, 침투나 위에서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짧은 패스의 빌드업보다는 롱 패스를 활용한 빌드업이 많아졌습니다. 패스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공을 뺏기는 횟수도 늘어났죠. 암라바트와 카세미루가 좋은 선수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토트넘의 메디슨처럼 물 흐르듯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빌드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고 상대에게 공을 뺏겨 역습당하는 장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들이 맨유가 요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